윤석열 대통령이 주인공이죠. 이분이 이제 어제 이제 헌재 대심 판정에 직접 출연을 했는데 저는 그 했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가장 놀라웠던 거는 국회와 언론이 초갑이라고 했습니다. 갑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누구한테나.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와 언론이 초갑이라고 하는데 정치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대통령이란 지위가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왕이죠. 선출된 네. 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요. 제가 보기에 이게 윤석열 수준의 사고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갑을 1, 2, 3 이렇게 층계로 위계적으로 보는 사고인 것 같은데 내가 검사할 때란 말이야. 내 앞에 왔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 내가 윽박 지르고 갑질하고 말이야. 다 할 수 있었는데 말 들었는데 이 국회에 있는 것들은 내가 검찰권을 동원해 가지고 저렇게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계급의 관계, 그 다음에 가불의 관계로 가정해서 위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최고 갑인 줄 알고 되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기분 나빠. 그러니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폭력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위압적으로 제압해야 되겠어. 네. 이게 바로 불법 계엄 내란의 본질적인 심리적 충동의 원인이다. 아니 그리고 우리 장덕조 소장님 당대표실도 계셔보셨는데 당대표실에 국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실에 계시면 대통령이 상대로 삿대질로 갑질할 수 있습니까? 죽으려고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 박진영 원장님 말씀 잘해주셨고 저는 비판하고 싶은 대목이 구교영 기자님 대통령의 언어가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초갑 이게 뭐예요 이게? 초포. 이 뭐야 이게 진짜 어제 주옥 같은 말을 많이 하셨던데 네. 대통령의 품격이 있잖아요. 품격이 있어야 우리가 예우도 해주고 아유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어느 시정잡배나 사용하는 그러한 말투와 억양과 단어를 가지고 네. 헌법재판장에서 얘기하는 거 보고 진짜 실망이 끝도 없어요. 진짜 창피해요. 아니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사퇴 때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때도 이제 국회 이 새끼들 했을 때 그거 이제 미국 국회냐 한국 국회냐고 했을 때 한국 국회라고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냥 보니까 지금 저 여기서 빗나가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네. 국회의장 하시고 대통령 하겠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그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국회의장이 대통령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영역에 있는 분이에요.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국가의 어른이에요. 윤석열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회의장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국회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국회라는 것이 집합명사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이란 말이에요. 네. 절대 낮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전부 다 낮은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이 새끼 미국 국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을 애먹이는 미국 국회의원들 저 낮은 것들이 왜 바이든한테 덤벼? 자신이 갖고 있는 한국에서의 저차원적 생각으로서 미국의 민주주의조차도 그렇게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고 사실은 이런 사람은 공직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 그래서 그 얘기를 변명하면서 한국 국회를 이제 치환하면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국회는 이제 비난 대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네. 검사 시절까지는 자기 말 다 듣고 했는데 국회는 이거 내가 대통령 내가 아니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특히 야당 말 안 듣네. 그러니까 여당에다가 분풀이하면서 당대표 얘 시켜라, 얘 끌어내려라 계속 그렇게 삿대질만 해야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개념과 관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런 일 겪으면서 이제 법률적으로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만 판검사라든가 고위공직자 한 사람들은 5년 이상 사회생활을 못하면은 정치권에 못 들어오도록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들은 의원실에서 갑질할 수 있고 대장일 수 있습니다. 지역구 가면 바짝 엎드려야 돼요. 의지를 해야 되죠. 바짝 엎드려야 네. 돼요. 자, 시장 군수했다고 칩시다. 공무원들한테 높은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국민들 앞에 가면 바짝 엎드려야 돼요. 삿대질 당해요. 삿대질 네. 당해요 요즘. 그런 걸 윤석열 모르는 거야. 실제로 고위공직자 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고시 패스하고 난 이후에 일반적인 시민으로서의 국민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공무원들 세계에서만 사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윤석열은 범죄자 세계와 공무원 세계 요 두 군데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초갑질할 수 있는 거지. 그 의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정당의 검판사 출신들, 고위공직자 출신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저는 심대한 하나의 위기로 작동할 네.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입니다. 우리 장 소장님도 사실은 국회에서 이렇게 권능을 누리시다가 밖에 평론가로 나와서 5년 지내보시니까 굉장히 다른 걸 체감하시잖아요. 예. 명절에 선물 숫자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국외 기자한테도 우리가 꼼짝 못하잖아요, 사실. 아이고 저한테 꼼짝 못해요 또. 우리는 작가님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작가님, 네, 네. 작가님이 PD님한테. 나와라, 나오지 말아라 연락을 주시니까 무조건 이제 작가님 전화 뜨면 무조건 뭐 아니 솔직히 이제 과거에 그 권력을 행사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반성을 하실 때가 있었죠. 엄청 반성해요. 그러니까 네. 그때 내가 어렵고 철이 없었구나. 좀 그 권력을 가졌을 때 주위 분들에게 좀 더 잘할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를 뭐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힘이 셌으니까 실제로. 예. 그냥 제가 존재만으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좀 더 고개 숙이고 좀 더 잘할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권력이 주어지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알게 되면은 세상을 알게 되면 권력을 안 줘. 아, 그래요? 아 오히려 거꾸로. 예. 저 부럽긴 하네요. 저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아니 박지원 원장님 저는 뭐 그렇죠. 저는 이제 기케한 게 뭐 당의 지방자치국장 했는데 저는 뭐 단체장들하고 그다음에 지방의원들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 잘 지냈고요. 뭐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 전문가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늘 공부하고 토론하고 뭐 그런 식으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당시 이제 김무성 대표는 집권 여당 당 대표이자 차기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이자 그러니까. 대선 여론조사에서 1등을 일등 하는 달리는 여론조사 차준마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네. 기억나요. 거기에 제가 거의 뭐 그러니까 넘버 원이 김무성 튀었으니까. 옆에는 네. 장성철이다라고 예, 그게 맞아요. 됐으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예. 음. 사람들이 이제 저랑 점심 먹거나 저녁을 먹을 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분들도 저 앞에서 상당히 조심을 했었구나 말 그 조심을. 생각이 들어요. 예. 말 조심, 눈빛 조심 막 이런 거, 행동 조심도 대단히 했었구나. 그때 막 툭툭 치셨다면서요, 막. 아니에요. 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상한 얘기하면 막. 아니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네. 이제 운동하는 게 골프밖에 없는데 당시 이제 골프를 뭐 많이 치러 다녔는데 저는 제가 그 당시 골프를 정말 잘 치는 줄 알았어. 황제 골프 쳤구나. 아니 내기를 하면 내 돈을 항상 따는 거야. 그래서 야 나는 골프를 잘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냥 어이쿠 네. 하면서 안 넣기도 하고 그냥 돈 잃어주려고 한 시절 했는데 좋았네. 한 1년 6개월 정도. 아, 그러니까 진짜로 야, 이 범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아니겠습니까? 실제. 저는 예. 완전 반대의 삶이었는데요. 윗사람에게 저항하고 잘 덤비고 네. 뭐 비판 많이 하는 대표적인 그랬을 실무자였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회의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굉장히 나중에도 싫어하고 지금도 싫어하는 유명 정치인이 있습니다. 아, 유명 정치인. 대권 네. 주자까지 가셨던 분인데 그분이 사무총장을 했어요. 당의 사무총장을 했는데 페이퍼에 오탁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지적을 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콤마 하나 외에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지적하는지 늘 알고 있거든요. 남에게 꼬투리 잡는 때. 책임 전가하는 걸 한 번 당하고 나니 그 다음에 딱 좀 대표 앞에서 저를 깨더라고. 근데 바로 대표 앞에서 대들었지. 아니 총장님이 그거 업무 분장 좀 보시면 총장님 업무라고 딱 당구장 표시까지 하는데 총장님이 안 하신 겁니다. 왜 이걸 저한테 떠넘겼어요? 바로 덤벼버렸지. 바로 그 저희 댓글에 네. HS님이 너 지금이라도 잘해 그래서 지금 잘할 테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권력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그 심판정이 나와서 했던 얘기들 상당수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거나 기가 막혀요. 현실 부정하거나 남 탓하는 걸 하는데 맞아요. 이거 권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권력이 있어야 한다? 네. 그보다 현타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저는 음. 나 진짜 사형 당할 수도 있겠구나. 나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썩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란 수괴나 우두머리 혐의는 안 받아야지. 그래서 어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포기한 것 같아요. 아 포기했다. 포기했고 공수처 수사를 안 받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형사 소송에 있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 김유gen이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쓱 미는 그런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김용현한테는 포고령을 미루고 최상목에게는 너 문건 어디서 받았어 이런 얘기인 건데 두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 내가 저런 사람을 이제까지 모셨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김용현 입장에서도 제가 계산을 해보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네. 김용현도 주범이 되든 공범이 되든
비슷해요? 최소한 15년, 20년이에요. 맞아요. 김용현도? 네. 아, 이분도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윤석열 눈치 좀 봐야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포고령 문제라든가 최상목에게 준 문건 문제라든가 내가 이런 했다고. 부분들에 대해서 예. 김용현 씨가 내가 했어요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음. 뭐 그런 저는 뭐 하나의 의심도 들고요. 근데 어쨌든 어제 윤석열의 그 태도는 좀 비루했어요. 그 헌법재판관들한테는 굉장히 공손을 하더라고요. 헌법재판관들이 퇴장하기 전까지 계속 써 있어. 아니, 그분들이 갑이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전에 자기가 그 중에 5명은 임명장 임명장 준거 주고. 아니에요? 네, 예. 네, 네. 열심히 하세요 뭐 이랬을 텐데. 그리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계속 그 입을 구리더라고. 우물우물. 뭐 대세김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먹다 점심 때 꼈나? 아무튼 아니겠죠. 아니면 네. 이제 술 독소가 빠져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명현 현상이 나타나서 이상한 증상과 버릇이 나타날 수도 있지. 근데 뭔가 그 술과 절연하는 순간, 절주하는 순간에 뭔가 그 깨우침의 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예. 아플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알코올도 독소잖아요. 네. 그건 진통제 역할을 한다고. 그동안 아프지 않다고 느낀 게 술로 계속 쩔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못 느껴졌는데 이제 일주일 됐나? 뭐 아직 체포 안 기준으로 네. 네. 그러면은 거의 거의 된것 같습니다. 독소가 네. 지금 빠졌을 거예요. 음. 그 이제 아픈 데가 하나둘씩 나타나겠죠. 그럼 어지럽기도 하고 정신 혼란도 있고 저는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머리가 맑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거의 60평생 계속 술과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술 딱 끊었어. 그럼 몸에서 이거 뭔 일이지? 몸이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전 어제 병원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또 병보석 한번 내보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 정기 그렇게 검진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네. 의심을 해봅니다. 음. 왜냐하면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모든 것들을 자기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재 재판관에게는 굉장히 낮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장꾀를 부려서 내가 조금이라도 편한 상황 네. 만들어 보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우리 원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실제로 자기 죄책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나 주범이 되나 비슷한 처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결국은 윤석열이 살아야지 자기도 그나마 부활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렇죠. 도박 같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법정이라든가 헌재 심판정에서 본인이 했다. 독박 쓰는 듯한 주장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내일 대주심을 네, 많이 하니까 한다고 하면, 네. 하면은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김용현 전 장관도 알지 않을까요? 헌법심판에서 이것이 기각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가 책임을 최소한으로 해서 나는 내란 수괴나 우두머리의 동조자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조금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내가 주도자가 아니라는 거를 알리바이나 여러 가지 핑계로 미루면서 좀 혐의를 좀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까. 혐의를 그래서 벗기 위해서. 내일 만약에 험한 꼴이 볼 수 있지. 근데 저한테 시키셨잖아요. 내가 언제 시켰어? 아니 그리고 충암고는 김용현이 선배예요. 김용현이 7회고 1년 윤석열 선배. 대통령이 8회입니다. 고교 서열로 따지면 지금 이제 계급장 뗀 상태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내가 말해서. 진짜 예. 선배인데 나한테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있지. 실제로 탄핵 인용과 별개로 형사 재판이 이 두 사람한테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탄핵 인용은 윤석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같은데 음.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형사 재판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형사 재판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또 차기 정권에서 나를 사면해 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 심리. 뭐 저는 이런 것들도 윤석열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알고 보면은 국민의힘 재집권 전략 상황실이야. 이런 생각하는 달려 거야. 있어. 예. 그렇죠. 내가 지금 극우 지지층들 핵심 모으고 지지층들 있잖아. 결집 예. 지켜주고 있잖아. 이래가지고 차기 후보한테 몰아주는 거야. 김문수 어때? 문수영 어때? 문수영 내 마음 나 사면시켜 줄 거야. 이런 생각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김용현은 그렇다 칩시다. 그 사실은 최상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쪽지도 아니고 문건이던데 공개한 걸 보니까 그 세 가지 조항이 적혀 있는 그 문건을 받은 당사자인 최상목은 대통령이 준 적 없다. 이런 말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줬다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하면 내 책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을까? 음. 그거에 지금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12월 13일 날 발언과 12월 17일 날 발언들이 상당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은 본인도 그때 대단히 혼란스러워서 기억이 좀 잘 안 나고 막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저랬던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계속 얼버무리는 확인을 안 해주는 아니, 그 어떤 누군가가 누군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상태로 계속 아니 지낼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시원하게 대통령이 줬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증거와 증언이 있잖아요. 증언들은 차고 넘쳐요. 그리고 사실 행동은 우리가 국회 개헌문이 본 들어오고 거고, 다 예. 봤습니다. 그 관련되는 증언들이 군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문서상이라든가 녹취는 잘 없어요. 그 중에 문서상의 증거가 확실한 것 중에 두 가지가 포고문하고 이 최상목에게 준 종이입니다. 종이구나. 최상목에게 네. 된 종이 중에 네. 국보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임시입법기구. 임시입법기구라는 것은 현재 국회를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든다. 즉 헌법기관을 없애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증거입니다. 네. 그리고 포고문 첫 번째 조항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없애버린다. 이거 헌법 위반 아닙니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요걸 눈치채고 요 두 가지 문서상의 증거를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떠넘기기를 하는 거구나. 떠넘기기를 하는 거다. 유일한 저는 물증 그렇게 두 개를 보여집니다. 네. 예, 충분히 타당한 해석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심판정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분은 참 보니까 검사 말고 기자를 했어야 되는 게 그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하면서 차고 넘친다면서요 뭘? 부정선거 얘기합니다. 네. 차고 넘친다고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이제 네. 와가지고 팩트 체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가 지금 엄청 화났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팩트 체크는 자기 건데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자기 팩트 체크한다고 까지 그래가지고 신범하냐 지금 먹거리까지 골목상권 예. 침입했다고 지금 엄청 화가 났어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저는 그 윤석열과 그 지지자들이 법원에 가서 난동 비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돈 모아 오세요. 돈 모아 오셔가지고 특정 행정소송하면 투표함 된다는 거 지정해가지고 아닙니까, 지금? 투표함 보존 신청하셔가지고 그거 오픈하면 됩니다. 돈 주면 오픈해 줍니다. 행정소송에서. 그러면은 이게 종이 투표했던 것이 부정인지 아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 저는 의심이 윤석열은 원래 선거 부정에 대해서 살짝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대통령 되자마자 계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싹쓸이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핑계를 저는 선거 부정이라는 데서 찾았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봐요. 좋아 이거다 이거면 설득할 수 그렇지 있다. 이거면은 네. 우리 지지층들 딱 휘몰아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요 대통령이면은 그거 특히 이제 검찰 권한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시킬 수 있어요. 네. 그거 안 했잖아. 이게 지금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가 황교안 전 그러니까, 네.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황교안은 2020년 총선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질 이유가 없었거든. 미래통합당 때. 네. 이거는 내가 당대표 했었는데 질 리가 없었다. 내가 보고받아 보니까 다 이긴다고 했는데 과반수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부정선거다. 거기에 꽂히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실수나 실책을 면피하려고 하는 거고. 맞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작년 이번 선거 때 네. 계속 이제 국민의힘이나 언론이나 한동훈 측에서 대파, 런종섭, 황상무 회칼 그리고 갑자기 왜 민생 토론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녀가지고 왜 선거 개입 논란 불러일으켜? 그래가지고 당신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못 얻었잖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론에 더 심취한 것이 아닌가. 이게 다 그때 지도자들이 자기 책임 벗어나기 위한 그냥 논리로서.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부정을 하기 위해서 선거 부정을 갖고 나온 꼴입니다. 보니까 네. 제가요 윤석열이 정권 잡자마자 초반기에 전국 돌아다니면서 단체장들 만나면서 싹쓸이 네.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국 정치가 가서는 안 된다. 네. 생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답니다. 윤통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생산적으로 자기 말 듣고 생산적으로 저기 뭐야 아니 그리고 이제 계란말이나 만들고 저는 요 토론은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준석 의원이 요즘 코너에 몰려 있으면 여러 가지 개혁신당 문제로 돼 있는데 괜찮아요. 그 황교안 그 전 대표한테 1대1로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지금. 예. 황교안 대표가 할까 좀 그런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황교안 들어요. 대표 전 왜 안 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부정선거의 맹신론자고 많이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는 내 급이 아니다. 그렇게 그래요? 생각할 수 있겠죠. 본인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초선 의원하고 내가 왜 부정선거 토론을 하느냐. 네. 안 하겠다. 뭐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경향TV에서 좀 상금을 좀 걸고 아니 그 오징어 게임처럼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막 이기고 갑자기 누가 더 잘했다라고 하면 네. 돈이 막 떨어지고 그렇게 한번 아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볍게 보신 분들은 오해를 할 수 있고 시비를 가려야 되는 문제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보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해요? 민주당 계열에서도 네.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민주당 계열에서는 이 재검표 하는 거. 재검표 하면은 왜 국민의힘 표가 많아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간단합니다. 이게 잘못 찍는 분들이 고연령층들이 많아요. 그 이제 잘못 찍는 분들이 고연령층들이 많으니까 재검표하면은 국민의힘 비율이 높아져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무슨 소리야? 광주에 가면은 재검표해도 민주당 표가 많아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왜? 광주에 가면은 고연령층들도 민주당 찍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 인식이 너무나 이제 비합리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준석, 황교안을 통해서라도 한번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주자. 아니 근데 네. 저 고경 기자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딴 거 딱 끊고 이번에 설레 네. 방송 안 하시잖아요. 합니다. 네. 다요? 당일날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당일이라도 한 24시간만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해가지고 부정선거론자들의 유튜브 계속 한번 24시간 봐봐요. 아, 세뇌되나? 그럼 아마 네. 이제 금요일날 방송 나와서는 저 부정선거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럴 거야. 아니 그리고 정부 여당이 음모론이라든가 그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되는 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런 부정선거론을 등에 업고 지지율도 오르다 보니까 하다하다 이제 하나하나 또 생기는 것들이 헌재를 두고도 문영배 헌법헌재소장 대행을 두고 야 그러니까요. 이재명하고 너 사법연수원 동기에다가 절친이었다며 같이 학교했다며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탄핵 심판이 이제 인용될 거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주에 의한 것 아니면 친분 관계에 의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선택을 한 거다. 네. 탄핵 심판 인정 못해. 쳐들어가자. 헌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깨부수자 이제. 헌재. 그렇지. 예, 지금 예.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이 임명한 현재 재판관들 다 기피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 논리적 모순이죠, 그죠? 그렇죠. 예. 논리적 모순이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친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띄워주려고 일부러 엑스맨 노릇하는 거 아닌가. 같이 같은 이제 중앙대 동문이고 동문이었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